4차 함수. 사실 그래프를 그려야 이게 좀 더 마음이 편할 거야. 우리 풀이가. 4차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도함수인데 마이너스 2라는 점이 하나 있고 여기는 뭐 두 개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여튼간에 지금 그래프가 하나가 발생했으니까 마이너스 2까지는 뭐 내려가다가 마이너스 2에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 1까지 감소한다 있어.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내려가지 않았단 소리야. 올라가지 않았단 소리겠지. 다시 말해서 이놈이 플러스 2가 하나 있단 소리지. x 플러스 2가. 그 뜻이겠잖아요. 그 다음에 3부터는 증가해야 돼. 그럼 그래프 모양은 확실히 나왔네요. 뭐 이런 식의 그래프라고. 이 문제 그대로 상황 판단을 하면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이고 3은 이 정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실은 요놈이 하나는 마이너스 2가 있을 거고 하나는 3보다 작은 쪽에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겼단 소리야. 하나는 저 이참수가 마이너스 2가 하나 있고 하나는 알파가 있는데 알파는 3보다 작다 이 정도 소리가 되겠네요. 요 말에서 해석되죠? 그러면 우리는 아는 사실은 얘가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올 것이고 또 하나 3을 넣게 되면 9 플러스 3a 플러스 b는 0보다 크다가 나올 거고 등호 작업만 하면 되겠네. 등호는 3부터 무한대니까 3에 걸려도 되겠네요. 얘가 등호까지는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우리가 아는 사실은 동식이 나왔고 부동식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A든 B든 A로 만들든 B로 만들든지 만들면 되잖아요. A로 만들면 B 대신에 2A-4를 넣으면 되니까 5A 플러스 5가 이렇게 되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B 대신에 뭘 넣었다고? A를 넣었어요. 근데 A를 얼마부터? 마이너스 1보다 큰 값만 넣어라 하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확인 작업, 축 작업을 하긴 해야 돼. 응? 축이 얼마냐? 16. 축이 1보다 축이 양수네. 축에서 그러면 만들어지겠네. 그러겠잖아. 축이 양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최소값은 여기에 있다 이 말이야. 축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지? 그럼 얼마를 넣어야 돼? A에다가 5분의 8을 넣게 되면 되겠네요. 다음 요거는 다른 거였고. 자, 다음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GH에 대한 명제입니다.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그래프다. 쭉 내려가는 그래프다. 이런 말이고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거나 역함수가 존재하면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거나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한다.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거나 실수 전체 집합은 감소한다. 맞는 말이 되겠네. 나 조건 g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역함수가 있다는 소리잖아.
약간 애매하네요. 약간 애매해. 뭔 말이냐면 지금 역함수가 존재하면 다시 역함수가 존재한단 말은 1대1 대응이란 소리네. 1대1로 만들어져야 돼.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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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럴 수가 있네. 요렇게 될 수가 있어. 1대1이라 했으니까 요런 함수가 가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라 했지. 함수 읽을 때 선생님이 항상 조심하라 했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야. 우리가 아는 함수가 아닌 거야.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라 말이 나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한다고? 불연속 함수를 생각해야겠지. 이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의 느낌으로 올 수가 있다. 점점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점점점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해되니? 근다고 해서 증가를 할 수는 없는 거라고 해. 그래서 가 조건은 틀렸네요. 조심해야지. 이 말이 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 말이 참이 되려면 연속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연속함수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하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근데 불연속함수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이게 말 그대로 완전 개념 문제다 이거지. gx가 알파에서만 극소이고 베타에서만 극대이면 뭔 말이야? 극소가 하나고 극대가 하나다 이 말이네. 그러지? 그러면 이놈이 크다 작다 장담은 못하겠죠. 그러면 그에 맞게끔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지. 극소가 하나고 극대가 하나다. 그래서 극대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주는 겁니다. 극소가 더 크고 극대가 더 작을 수 있어. 왼쪽은 극소고요. 오른쪽은 극대입니다. 왼쪽은 극소이고 오른쪽 극대야. 됐습니까? 그래서 알파에서만 극소이고 베타에서만 극대이면 이렇게 된다는 말은 이렇게 오답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 나가 참이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되냐면 나도 연속함수란 말이 있어야 돼요. 연속함수란 말이 있으면 한북그리기를 해야 되고 그럼 올라갔다 내려와야지 극대고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니까 극대가 된다 이거지. 미분 가능이란 말은 굳이 없어도 되고 이렇게 돼야지. 얘가 극소 극대 이렇게 되겠지. 됐니? 디귿 조건은 다는 hx가 x는 감마에서만 극값을 갖고 그 값이 극소값이면 극값을 갖는데 극소면 모든 x에 대하여 fx가 더 크다는 것은 장담을 못하겠네. 다 틀렸네. 그러지? 그 값을 갖는다는 것은 그 주변에서만 얘기지. 감마 주변에서만 해야 되는데 모든 실수란 말이 여기서 모든 실수가 아니라 모든 실수 x가 아니라 x 주변에서 뭐 근처에서 감마를 포함한 어떤 짧은 구간에서 이런 뜻입니다. 다 틀렸네요. 다음 몇 가지가 질문 받은 것 같아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이 보니까 여기서 또 질문하세요. 77번 부터 넘기면서
350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프 전까지는 가야 되니까. 없어? 자, 없으면 이제 그래프가 돼요. 선생님이 그래프 설명하다가 말았지? 저번 시간에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함수값 구하는 거? 기억납니까? 우리 어떻게 함수값 구해서 절편이 나오면 그 인수가 나오면 그 값을 이용해서 연산을 하면 조금 연산이 좀 빨라지겠다 이 말이야. 뭘 이용한 거라고? x 절편 인수분해가 된 식을 이용했다 이 말이 되겠지? 일일하는 소리고. 저번에 3차 함수 양수 그림에 대한 얘기했고, 자 3차 함수에 대한 뭔 얘기까지 됐냐면 변곡점에 대한 얘기 됐고, 그 다음에 이런 변곡 접선에 대한 얘기가 됐고, 프라임 그래프가 이런 점에서 변곡점이 된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3개가 나오면 당연히 이 3개에 대해서 그래프가 등장한다 이 말이고,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다 이거지. 이런 그래프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요 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요 점을 얘기를 할 때 요놈이 현재는 3중근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이 점이 아니죠. 요 점이 아니라 요 점이죠. 요 점. 얘가 뭘 갖는다? 3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사실 5중근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보통 5중근보다는 3중근만 많이 나와. 그래서 얘도 얘하고 x축하고 3중근, x축은 아닐 수 있지만 얘하고 직선하고 3중근, 그럼 둘 다 식을 쓰면 똑같이 형태가 된다 이거지. 얘가 지금 P이면, 요놈이 P이면 왼쪽은 fx랑 누구랑 어떠한 k라는 시각어, P에서 3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든다고요. 왼쪽은 fx라는 식하고 어떠한 직선하고 3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된 거야. 되니 오른쪽 식을 fx는 x-p의 세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m 이렇게 나온다고요. 왼쪽 식도 fx를 적으면 fx는 a의 x-p의 세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식을 fx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그래프가 이러한 모양이 나온다 이 말이고, 이러한 모양은 뭔 얘기가 연결이 되겠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지. 역함수가 존재한다. 왼쪽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식을 쓸 때 우리는 3차 함수식 이러한 식을 뽑아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되겠다 이거야. 두 가지. 됐어요? 자, 식을 뽑을 때 이 식을 뽑아야 돼. 이 쉽지는 않은 식입니다. 알겠지?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하면 이 두 가지 식 중에 하나를 뽑을 건데, 일반적으로 보면 오른쪽을 뽑겠지? 오른쪽 형태가 m이 0이 될 때가 왼쪽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좀 하드한 문제입니다.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조건은 이러한 식을 뽑아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뭐가 빠졌어? A가 빠졌네. 자, 3차 함수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 형태, 이 형태를 그려볼게요. 뭐 1번은 뭐 당연히 아는 사실이고, 이제 뭐 요놈은 좀 전에 했죠. 3중근짜리 했지. 얘도 뭐가 돼? 똑같은 그림이야. 평행이동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놈 이 식을 가로를 풀어보면 a의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x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일차항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상수항도 없는데요. 상수항은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다가 그대로 Q만 적어낼 거야. 그래서 일차항이 없을 때 나중에 이놈이 뭐가 된다고? 이놈이 뭐 K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 일차항이 없을 때는 우리는 이 형태를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그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3차 함수가 00 알파 00 알파 00 알파고 K에서 접한다. 접점은 00 알파 0 알파 이래 되겠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것이고 얘를 미분을 통해서 우리는 요 지점을 알아내고 변곡점의 위치를 알아낼 거다 이 말이고 그 위치를 알아내 봤더니 요놈이 얼마가 됐더라? 3등분점이 됐더라 이거죠. 그래서 요 위치가 얼마가 된다? 현재 문제에서는 3분의 2 알파가 되고 분점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예, 그래프 형태 우리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선생님은 이름하여 그냥 접선 그래프라는 이름을 붙일 겁니다.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나는 접선 그래프 K라는 접선하고 두 번 만나고 한 번 만나게 식을 적고 여기에 우리는 구조를 알고 있겠다 이런 소리야. 알겠지? 여기에 그래서 길이의 B의 특징이 발생하는데 변곡점 1차, 2차 다시 변곡점 1대 2의 비율을 갖고 있어. 그러면 변곡점 긋고 요 라인을 긋게 되면 이러한 그림이 발생한대. 그래서 2대 1까지는 다 증명할 수 있겠지? 여기다가 뭘 넣을 거야? 3분의 알파를 넣을 거야. 3분의 2 알파를 넣을 거야. 알바 3분의 2 알파를 넣으면 아까 계산 어떻게 했어? 요놈 2개, 요놈 1개. 됐니? 됐어 안 됐어? 근데 우리는 요놈을 뭐라 넣을 거야? K라고 넣을 거야. 뭐라 넣을 거라고? K라 넣으면은 사라져야 되겠네 이것이. 보통 쌤이 K를 많이 넣으니까 요놈을 P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요 간격을 나는 뭐로 넣을 거야? K로 놓을 거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현재는 P를 시작으로 했지만 P가 없으면 이게 0이 되겠죠. 그리고 요 값은 그럼 음수값이 되겠네. 그럼 요 점에서 2K, 2K, K 이래 될 거 아니야. 됐니? 다시 말해서 요 간격은 2K, 2K, K 4K 세제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놈의 최대값, 최소값은 최대값 빼기 최소값은 4AK 세제곱으로 기억을 하자 이 말이 되겠죠. 요렇게 기억을 하자야. 구하는 것도 알려줘서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이게 아래 그림으로 된다 하면 요 위치가 뭐가 될 거야? 하나는 알파가 되겠고 하나는 여가 베타가 되겠죠. 하나는 알파가 되고 하나는 베타가 되겠지. 그러면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네. K란 놈은 누구냐? K는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K가 된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요 식을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2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식도 나올 것이다 이거고 실제성은 우리가 3차 함수에서는 변곡점을 건들지 않습니다. 일반적 교육과정에서. 이해되니? K가 절반. 오, 틀렸다. 틀렸어.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가 얘를 미분하다 보면 알파와 베타 값은 구해질 거 아니야? 알파 베타 값이 구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K고 이 K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니까 우리는 K 값 대신에 이걸 쓸 수 있고 요놈 대신에 요놈을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표현이 돼 있어. 이건 표현이 됐다고. 왜? 뭘 안 건들기 때문에 변곡점을 건들지 않고 우리는 극점은 미분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보통 식이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야. 선생님은 그래서 요걸로 그냥 기억하자 이거지. 왜? 변곡점을 3차 함수에는 이제는 건들 거야. 요즘 선생님들 다 얘기를 해줍니다. 학교 선생님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알겠어요? 왜? 3차 함수는 그만큼 변곡점이 중요한 점이야. 3차 함수는 변곡점 운통합니다. 그 점 하나만 알아도 많은 것들을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게 이 접선 그래프를 그리는 식들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요 길이가 1대 1대 1이니까 요 라인을 기준으로 1대 2라는 상황, 요 라인을 기준으로 2대 1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자. 이런 정도가 얘기가 되겠고, 여기서 극대 극소의 차이는 판단할 수 있겠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니? 얘는 뭐야? 0하고 알파가 알파하고 베타가 된 거고 평행 이동 시켰다 이 말이야. 다음은 요 식입니다. 뭐야? 좀 식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좀 뭐가 이상하게 생겼지? 얘를 가로를 풀어볼게요. 얘를 가로를 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3k제곱 x 이렇게 생겼어요. A는 제곱차항 개수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3k제곱 x야. 왜 이렇게 났느냐라고 하면 얘를 미분하면 A에 3x제곱 마이너스 3k제곱 해가지고 3a로 묶어내면 x 플러스 k, x 마이너스 k. k가 이제 등장한 거야. 우선권을 누구한테 준 거냐면 극대 극소의 위치를 k로 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식이 등장했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그리고 이 식의 특징은 뭐야? 2차가 없습니다. 2차가 없고 3차, 1차만 있어. 기함수 형태입니다. 아니요, 구조는 기함수 형태는 아니지. 자, 기함수든 기함수가 아니든 뭐가 중요해? 점대칭 변곡점은 중요하잖아. 근데 기함수는 그 점이 바로 보인다 이 말이야. 얘는 바로 보인다고 0,0.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0,q. 그 전식은 계산해봐야 알겠고, 이 기함수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억하자. 다시 말해서 2차식 2차항이 없는 놈은 기함수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점을 0, 뭐라고 적고 0,0, 0,q라 적고 풀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현재는 x축인데 평행 이동하면 요 라인이 달라지고 y축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현재는 0,0이 점대칭이고 이 그래프가 어쩔 거야?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변곡점이 0,q 이렇게 돼가지고 2차항이 없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알겠니? 얘를 이름하여 뭐라 부를 거냐면 기함수 그래프 이렇게 말을 하거나 변곡점 그래프라고 나는 부를 거야. 뭘 우선권으로 갖고 식을 썼냐, 그래프를 생각했느냐, 이런 생각이라고. 아까는 접선 그래프야. 이걸 접선으로 가지고 문제를 풀었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얘는 요 점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렸다 이 말이 된 거야. 알겠니? 자, 보통 이 그림이 형태상 원형적인 느낌을 갖고 있어. 자, 3차 함수는 원형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어. 3차 함수 원형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모양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원형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3차 함수의 원형을 얘로 인정을 하자 이 말이야. 됐니? 그래서 원형이라는 말은 당연히 이걸로 3차 함수를 분석해라 이런 말이 되겠지. 식을 이렇게 적었더니 얘네들이 여기 값이 얼마가 될 거고 여기가 k가 될 거고 요놈이 지금 루트 3k가 되는 모습이야. 그래서 모든 3차 함수를 변곡점을 지나는 x축과 평행한 선을 긋게 되면 무조건 요 b가 1대 루트 3이 나오게 돼 있어요. 1대 루트 3이 나오게 돼 있어요. 되니?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잖아. 얘가 지금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루트 3k
x 마이너스 루트 3k 루트 3k 루트 3k 곱하니까 마이너스 3k 제곱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가 루트 3k인지를 알겠다 이 말이 되겠지. 알겠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은 요점의 좌표를 구하려면 이 식에다가 k만 넣으면 되겠네. 이 식은 불편해. 이 식은 불편해. 뭐가 더 나올 수 있냐면 요 식이 더 나아. 요 식이. 요 식 말고 뭐가 더 편해. ax의 x제곱 마이너스 3k제곱 요게 편해. 요게 편해. 여기다가 뭘 넣을 거야? k를 넣을 거야. 그럼 k제곱 마이너스 3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여기다가 k 이게 마이너스 2a 요 위치가 마이너스 2ak 세제곱 이래 나온다고. 그럼 여기는 뭐고? 2a k 세제곱이고. 그래서 이거 하나 외워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4ak 세제곱이라고 외워두면 우리는 위의 높이, 위치와 아래 높이를 찾아낼 수 있다. 이게 모든 3차 함수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됐어요? 자, 여기서 문제점이 떠있지. 모든 3차 함수는 잘못된 표현이야. 이렇게 생긴 놈들, 극대극소가 두 개 존재하는 놈들은 다 이렇게 생겼다고. 그렇게 안 생긴 놈도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모두 이거라는 거야. 이걸 원형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특징이 발생한다? 변곡점을 지나는 x축과 평행한선을 그었더니 이게 1대 루트 3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라인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그었어요. 그었을 때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가 등분이 딱 되면 그래프를 잘 그린 거야, 그나마. 그래서 너희들이 그릴 때 안쪽은 조금 완만하게 내려간다 생각하고 오른쪽은 좀 급하게 올라간다 생각하면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길이 같다. 그럼 둘 중에 하나의 그래프를 그릴 것이고, 자, 해석적인 부분은 요 그래프 원형이 많이 나올 것이고, 활용적인 부분은 저 첫 번째 그림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접선 그래프가. 접선 그래프가 그래 의외로 많이 쉽습니다. 두 가지 그래프야. 접선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변곡점을 갖고 접근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겠다 이거지. 3차 함수는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 룰은 알고 문제를 풀어라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니? 그래서 이쪽 구조 봐봐. 이 안쪽 구조 있잖아요. 이 안쪽 구조, 이 안쪽 구조, 이쪽 구조에 대한 질문이 우선적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선 중에 어떤 선이 나왔느냐, 변곡점을 지나는 선이 나왔느냐, 아니면 접선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푸는 방법이 약간은 차이가 있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뭘 그을 수 있어? 접선을 하나 그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변곡점 라인을 지나는 라인을 하나 그을 수 있고, 다시 접선을 하나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가 만나는 점의 위치가 분명 있겠지. 요 구조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3차 함수 접선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1차적으로는. 그럼 여기에 있는 놈들이 다 등분이 돼 있고, 등분이 돼 있다는 말은 얘네들이 뭐에 대한 얘기? 변곡점, 접점, 교점, 길이의 비가 등장할 것이고 2대1. 마찬가지로 이쪽은 접점이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변곡점 지나는 선과 만나는 점, 요점, 요점, 요점이 1대 루트 3의 비를 갖고 있다라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라고. 이 중에 그래서 필요한 선을 긋고 길이를 구하시오, 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이게 기본 문제.
자, 이 점 중에 모든 선이 다 나온 건 아니야. 그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이고 두 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거의 관계는 우리는 자명하다 이거야.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3차 함수는 그래서 절대 틀리면 안 돼. 그리고 이러한 틀을 갖고 있는 문제는 좀 쉬운 문제. 알겠나요? 그래서 공식도 외워줘야 되고 틀도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 과정에 선생님이 얘기했지. 요점 얘가 지금 x축이든 뭐 어떤 선하고 이렇게 만나는 세 점이 있잖아. 세 점. 세 점의 합은 변곡점의 3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얘가 0이면 얘가 중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얘는 2알파 더하면 0 이렇게 되겠지. 얘가 알파 얘가 마이너스 2알파 중근 더하면 0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요게 3차 함수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니까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럼 미분해서 이 2차식이니까 당연히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 최소값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겠지. 그 최소값이 의미하는 바는 3차 함수의 변곡점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프라임 값의 최소값은 오함수의 변곡점이 된다는 생각은 좀 어려운 생각이긴 한데 3차 함수에서 많이 등장하는 식이다 이 말이야. 알겠니? 자, 역함수 얘기가 나왔는데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존재하는 게 있어. 존재하는 게 있어. 그렇지? 증가함수의 역함수는 증가함수. 증가함수 역함수는 증가함수. 증가의 감소함수 역함수는 감소의. 그러면 3차 함수는 기울기의 최소값이 존재했지. 그럼 역함수는 기울기의 최대값이 존재합니다. 이해되니? 증가의 역함수는 증가야. 대신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던 것이 3차 함수가 이제는 대칭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되니? 그래서 이때가 가장 크다. 이때가 가장 작다. 이때가 가장 크다. 이래 된다고. 알겠니? 뭐 그 정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다. 이거야 3차 함수는. 다음은 4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는 방법이 없어. 룰이 없어. 룰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얘를 미분하면 3차 함수 그래프가 나올 건데 그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보편적으로 x축 관계가 이렇게 3개. 그 중에 특수하게 만나는 이렇게 생겨 만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만나는 것도 있고 얘는 잘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런 모양도 있을 것이고 이 핵심은 지금 얘가 기본 모양.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실제로 4차 함수를 그리면 그림이 안 예쁘게 나옵니다. 안 예쁘게 나와요. 이 틀에 맞춰서 그리려니까 안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고 4차 함수를 그냥 하나 그려볼게요. 4차 함수 뭐야?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기본적으로는 W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분했을 때 간격이 좁은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겠지. 좁은 데가 있고 넓은 데가 있겠지. 이때가 훨씬 더 변화가 더 많아지는 편차가 더 심해지는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그려놓고는 뭐 이런 식 그리면 안 돼.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모든 그림은 대부분 4차 함수 이렇게 그려졌을 건데 이런 논문들은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 없어. 일반적인 뭐 증가하는 부분 찾으시오, 감소하는 부분 찾으시오 이런 문제라고 해. 알겠지? 그리고 이 4차 함수가 이렇게 나온 것은 뭐냐면 나중에 뭔 얘기를 하려고 나오는 거냐면 요 라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라인. 교점의 개수가 0개, 1개, 2개, 3개, 4개, 3개, 2개. 이해하니? 되니? x수가 평행한 선이 0개, 1개, 2개, 3개, 4개, 3개, 2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나오는 거고 또 하나 얘기는 얘를
얘를 가로축하고 평행한 선으로 그래프를 꺾어 올리겠다 때문에 나온 거야. 교점의 개수 나왔으면 거기서 꺾어 올릴 수가 있지. 꺾어 올리다 보면 그래프 자체가 미분 불가능 점의 개수가 나오는 거라고. 그럼 현재는 2개. 이렇게 나오면 2개, 2개, 4개. 여기가 다시 2개. 짝수개네. 짝수개야. 기본적으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을 x축과 평행한 선으로 꺾어 올리게 되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2세트씩 나오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2세트가 아닌 경우는 특수한 경우다 이런 말이 되겠지. 됐지? 자, 이 그림은 그대로 그리게 되면 이제 자, 선생님이 2개를 연결시켜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왼쪽에 위에 그래프가 있고 아래에 그래프가 있는데 그 2개가 세트로 연결이 시켜놓고 있었어야 돼. 내가 4차 함수 그래프는 당연히 증가 감소 간격이 똑같아요. 간격이 똑같고 딱 대칭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나올 거다고. 그러면 이 4차 함수, 3차 함수식은 좀 전에 했으니까 4차 함수식은 당연히 요놈은 2가지 선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요선 하나, 요선 하나. 2개의 식으로 우리는 식을 적을 건데 보통은 아래쪽이 2개 접하니까 2개의 식, 아래쪽으로 식을 많이 적습니다. 이렇게 접선으로. 되니?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이렇게 쓸 거라고. 그러면 요 식이 자체가 fx는 a의 x-알파의 제곱, x-베타의 제곱 프로하면 플러스 p 이렇게 되겠죠? p 되니? 그럼 당연히 위에 것도 얘기가 나오겠지. 나올 수는 있겠지. 자, 얘를 여기서 간격이 똑같으니까 얘를 알파 베타로 안 적어도 되겠네. 얘를 0이라 생각하고 얘를 알파라 생각하고 요거는 마이너스 알파라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요 식을 a의 x-알파의 제곱, x- 알파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평행 이동해서. 근데 얘가 a의 x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되겠네. 또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네. 왼쪽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오른쪽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 그러면 현재 얘가 0이 되면 얘가 뭐가 돼? 알파가 되겠지. 얘가 뭐가 돼? 알파가 되겠지. 그럼 요놈의 함수값은 알파 2개, 알파 2개, 그리고 양수. 정확하게는 이쪽이 양수고 이쪽은 음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파 2개 제곱, 알파 2개 제곱. 그러면 극대값의 위치가 나왔네요. a 알파의 4제곱이 되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알파가 뭔지만 이해하면 되겠지. 요 식이 말하는 알파는 요 간격이 알파라고 놓고 내가 푼 겁니다. 그러면 극대값을 식을 세우면 극대값은 쉽게 알아낼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얘를 미분해 보면 어디가 나올 거야? 2점, 2점, 2점이 나오겠지. 2점 알아 몰라? 알아. 2점 알아 몰라? 알아. 2점 알아 몰라? 알아. 다시 말해서 위에 거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f'x는 4차 4a의 x-알파 x-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베타 이렇게 식이 나오겠네. 미분한 거야 안 한 거야? 미분을 안 하고
그래프의 모양을 봤더니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해. 알파 베타로 나오면 정중앙에 미분하면 0이 될 수 있어. 실제로 미분하면 또 이렇게 나오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이 그래프는 자명하니까. 알겠니?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요거의 y좌표 알아냈고요. 알아냈고요. 알파로 계산한 거고. 요 놈을 미분하면 당연히 이러한 식이 나온다는 걸 알아냈고. 그러겠지? 그러면 요 놈하고 누구랑 요 위치하고 연결시켜서 연립을 시키면 요 놈하고 연결을 시키면 요 놈도 당연히 어떠한 관계가 나올 수 있겠지. 요 놈이 1대 루트 2의 비를 갖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1도 2. 아주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관계가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 증명을 해봐야 되고요. 여기까지 됐지? 다음은 요 그래프도 3차 함수의 특별한 경우였으니까 당연히 4차 함수도 당연히 특별한 뭔가가 나오겠네. 감소하다가 증가했어. 이런 모양이 된다 이거지. 이게 중요한 그림이면 이것도 중요한 그림이야. 꽤 많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우리는 어떻게 식을 세울 거냐면 항상 요 놈을 보고 세울 거야. 요 놈을 보고 세울 거라고. 왜? 왼쪽에서 3중근이 뜹니다. 왼쪽에서 뭐라고? 이 점에서 3중근이 뜬다고 해. 됐나요? 그러면 요 점을 알파로 놓고 이 x절편을 베타로 놓으면 얘를 미분하면 당연히 요 값이 떨어지겠지. 다시 말해서 fx는 a x-알파의 세제곱 x-베타를 가지고 얘를 미분하면 a의 3x-알파의 제곱 x-베타 플러스 x-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a의 x-알파의 제곱 4x-3베타-알파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얘를 실제 미분해봤더니 두 군데 알파가 여기 두 군데 맞잖아. 요놈이 프라임이니까. 그 다음에 요 점은 얼마야? 4분의 요 점이 위치하는 것은 4분의 3베타 플러스 알파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지점이 4분의 3베타 플러스 알파. 아하. 이렇게 해서 알아낸 사실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3대 1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알고 쓰면 베타 대신에 뭘 쓸 거야? 알파 플러스 4D를 넣어서 계산할 거다고요. 3대 1이니까 알파 플러스 4D로 계산할 거라고 해. 여기서 함수값 당연히 요 값이 나오겠지. 요 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요걸 뭘로 본다 우리는? D로 본다고요. 이게 뭘로 본다고? D로 본다고 해. 그럼 요걸 뭐가 돼? 3D가 되겠지. 그럼 요놈의 함수값 어떻게 구해? 여기 몇 개야? 3개니까 3D 얘는 D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27A의 D 4제곱이 된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D는 뭔지만 이해하면 되겠지. 그리고 함수값 구하는 것도 판단할 수 있겠지. 여기에 표현 자체가 3대 1이니까 저 알파를 시작해서
D 이렇게 온 거라고 해. 그리고 요놈은 거리고 좌표는 또 다른 문제야. 부호가 반대가 된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요 D 대신에 우리가 보이는 책들은 D 대신에 알파하고 베타를 집어넣겠지. D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4로 나눈 값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 식의 관계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고, 이 그래프는 얘를 x축과 평행한 선으로 꺾어 올리면 교점이 지금 한 개, 두 개, 계속 두 개인데 왼쪽이 삼중근이야. 이게 교점의 개수인지 방정식 개수인지, 보통 함수니까 교점의 개수가 나올 거니까 현재는 여기 한 군데만 미분 개수가 하나고 여기 나머지는 다 두 개씩이다 이 말이지. 뭐 꺾어 올리게 되면 여기서 꺾어 올리면 이렇게 접어져서 미분 불가능 점이 두 군데인데, 단지 이 부분에서 꺾이면 이 부분이 미분 가능이 돼버립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미분 불가능 점이 한 점이 나오는 특수한 경우다. 그래서 이 두 번, 이 그림은, 요 그림은 꺾어 올린 그래프에 대해서 미분 불가능 점이 x는 p다만 존재한다. 꺾어 올린 치니까 그래프가 미분 가능 불가능 점이 x는 p만 존재한다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x가 평행한 선을 꺾어 올렸더니 미분 불가능 점이 한 군데에만 있다는 것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원래는 두 개씩 떨어질 건데.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래프의 모양, 그 다음에 식의 판단, 그걸 미분하면 식이 어떻게 나올 건지, 실제 미분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하면 바로바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겠다 이 말이야. 얘는 뭐 내용이 없고, 요거 보이니? 알파에서 접하고 베타에서 접한다. 이 식은 다음에도 꽤 중요하게 다뤄줍니다. 왜? 다음에 정적분 할 때 4차 함수 정적분이 짜증납니다. 왜 짜증이 나겠어? 적분할 때 연산이 힘듭니다. 연산이 좀 힘들어요. 근데 그 연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래프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 요 그림 하나, 그 다음에 요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알겠지? 아까 그랬던 그림. 요 그림은 반대 그림. 자, 이 그림도 내가 그래프를 처음에는 왼쪽 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아니네 그러면은 다시 오른쪽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린다고? 여기에다가 x축과 평행한 선을 하나 긋게 되면 얘가 오른쪽이 삼중근이 뜬다는 생각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 라인을 긋게 되면 극점 라인이 1대 3으로 길이의 비가 일정하더라 이거야. 됐니? 사실 어떤 문제는 얘를 가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2차식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우리는 나중에 이러한 넓이를 구한다. 나중에 이러한 넓이를 구한다. 이렇게 된다고. 이런 넓이들이 거의 공식화된 내용이니까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냐 없냐야.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그때 정적분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면 문제가 아주 빨라진다 이거지. 4차 함수는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는 그래프가 총 세 가지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는 자 일단은 이러한 형태가 기본형이라고 보고, 이 기본형 중에 잘 봐봤더니 이렇게 바뀌는 놈이 있을 것이고, 됐습니까? 이런 형태가 이렇게 바뀐 놈이 있을 것이야.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다. 두 가지 그래프는 정확하게 식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관계도 알고 있어야 되고, 값도 빨리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좀 쉬었다 합시다.